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아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이죠.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인데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방금 인사해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한 좀 약간 오프닝 하고 싶어서. 네. 미리 별로 미리 특별해 보이지 등장한 않기 거예요? 때문에 네. 가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종합 일간지 일면에 일제히 삼성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삼성이 매년 이렇게 일면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나요? 네. 정상 기자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뭐 매년 1월 1일에 이제 새해 맞이 신년 광고를 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정한 제품 홍보라기보다는 좀 삼성 전체적으로 그룹사 전체를 네, 일종의 이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제 광고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번에도 뭐 함께라서 뭐 좋은 새해입니다. 뭐 마음껏 꿈꾸고 서로 희망을 나누어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따뜻한 먹구를 만든 뭐 그런 광고였는데, 예. 이제 그 일간지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지, 뭐 경제지, 그리고 이제 지역지, 이제 주요 지역지들도 이 삼성 광고가 쭉 실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룹 이 기업이 전 일간지 대부분의 그 일면을 장식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일단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요. 예, 뭐 게다가 이제 새해 첫 그 광고이다 보니까 예. 여기저기서 그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기업 이미지 좀 개선을 위해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은 또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네. 이렇게 1월 1일에 모든 언론사에 또 이제 게다가 또 이렇게 많은 언론사에 또 이제 일면에 광고를 실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파고 기자는 삼성이 왜 이렇게 일면에 새해 첫날 광고를 다 도배하다시피 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말을 요즘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이따가 좋은 멘트들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은?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이렇게 의미가 좀 보이는 게 네. 한겨레만 빠졌다고요? 네, 한겨레만 빠졌습니다. 네, 한겨레만 빠졌는데, 근데 오늘 나왔어요. 이 광고가 뭐 다른 데는 다 1월 1일에 나왔는데, 네. 한겨레는 이제 1월 3일, 그러니까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 4년째 1월 1일 광고에 한겨레만 이렇게 빠지고, 다른 언론사는 이제 다 들어가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이틀 뒤에 광고를 냈고, 아마 이번에는 이 한겨레가 이 그 일면 기사를 전면으로 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 기사 형태로 돼가지고 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신년 일면에다가 광고하고 싶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거기는 삼성보다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나요? 뭐 일단 뭐 단가 자체가 삼성이 좀 가장 높은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고 이 광고를 하는. 예. 뭐 그리고 뭐랄까 하여튼 좀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가장 먼저 이 새해에 이 신문 지면을 통해서 뭐 인사를 한다, 좀 그런 삼성이 좀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어쨌든 이런 걸 또 이제 원턴 광고라고 하는데 네. 한 번에 이제 쫙 모든 언론사마다 돌리는 광고를 원턴 광고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걸 뭐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언론 입장에서 이걸 일제히 다 실어주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알파고 기자.
이제 문제가 이런 걸로 있어요. 저는 이제 돈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 정도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죠. 돈으로 언론이 이 정도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기업이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좀 약간 이미지를 갖게 되니까 언론 쪽에서도 오히려 언론장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아침에 뉴스를 신문사를 받은 독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신문에서도 저 신문에서도 똑같은 인사가 있으면 아 진짜 강력한 회사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훈 기자. 근데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비슷한 예시인 것 같은데 그 언론사에서 좀 농담 쪽으로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농담 같은 걸로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은 광고라든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이 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팀들은 늘 이제 신문에 이제 전면 광고를 내서 네. 뭐 성원해 주신 팬들 감사합니다 이런 광고를 내는데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높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광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삼성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해외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도 삼성처럼 이렇게 언론을 직접적으로 좀 다루거나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알파고 기자. 예. 일단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 한국에서는 언론하고 시장의 관계가 좀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큰 기업이라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언론 회사란 언론 기업이란 합의를 해서 그 언론에다가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 이미지가 문제가 있다면 그 언론이 그 일을 알아서 한 거고 그러면 그 특정 언론과 특정 기업과의 관계 이렇게 된다. 주를 산다든가 예. 아니면 좀 약간 계약을 맺어서 1년에 거액의 돈을 준다든가 그리고 오히려 그 기업들이 주는 광고를 보시면 진짜 상품을 과시하는 그 광고들이에요. 진짜 네.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걸 좀 약간 홍보해야겠다. 그래서 좀 약간 언론으로 광고를 통해서 매수하려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마케팅 하고 싶으니까 광고를 낸 거고요. 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살짝 민주주의가 비교적으로 밀린 나라들에서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기업 이름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태국에서 신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들을 탁탁탁탁탁 많이 왜냐면 최고의 통신 회사였었어요. 거기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사장님이 이제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에다 났었어요. 다음에 거기 있는 군인들이랑 싸워가지고 결론적으로 회사가 그 국가한테 몰수당하고 지금 해외에서 도피 중이에요. 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정상훈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요. 뭐 어떤 점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과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특정 언론과 특정 기업 간의 무슨 이런 것이 아까 알파고 기자도 얘기했지만 할 수 네.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 쪽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이 기업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신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게 상품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문 열독률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신문 구독률이 우리나라에 한 7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최근에 나왔던 통계는 그 20대들이 신문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이제 150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 네. 한 평균적으로 하루에 3분 보는 건데 이 3분 동안 이 신문을 다 보려면은 이 뭐 광고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언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국 특히 이제 신문 지면에는 뭐 굳이 이제 광고 효과를 위해 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이미 지배적으로 그리고 갖고 있는 것 거기에다가 같아요. 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딴 나라에서 그 기업들의 이제 광고 담당하는 부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원래 외국에서는 마케팅 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고 마케팅에 대해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기업에서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자기 후배들이 있고 선배님 올해 우리 회사에서도 좀 약간 광고 하나 받아가시죠. 그러니까 선배로서.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기자들을 또 홍보이사로 데려가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꽤 네. 있었죠. 네. 삼성에서도 이제 MBC 출신을 데려가기도 했고, 그래서 주요
정책에 올라가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언론은 이제 관리의 대상 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신문에 광고를 내도 광고일 건 없으니까 그냥 이 신문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 관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그 관리라는 것은 이 기사를 뭐 본인에게 좋은 기사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기사를 뭐 유리하게 뭐 넣고 빼거나 이런 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향이 강한데 이거 과거에 그러니까 2007년이었나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삼성 관련 이 비자금 의혹을 폭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했던 곳이 뭐 한겨레 그리고 경향신문이었는데 한겨레 경향신문이 이후에 광고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삼성에서는 아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 한 달 정도 넘게 뭐 조선일보에는 한 14번 실렸던 광고가 한겨레나 이제 경향신문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도만 10분의 1, 뭐 10몇 분의 1 이렇게 광고가 확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아까 초반에 모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의 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 광고주로부터 좀 이제 그 일종의 소외가 당했을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데 있어요. 근데 제 보기엔 이런 현상도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국제화 됐는데 사실은 삼성이나 현대나 아무튼 뭐 어떤 한국 기업이 돈을 벌 때는 이제 한국 시장으로부터 받았던 돈이 해외 시장으로 받았던 돈을 비교를 했을 때 이미 넘어갔어요. 네, 이미 해외가 더 크겠죠. 네. 네, 근데 또 홍보실에서 나온 돈을 보시면 아직도 홍보실에서 쓰이는 돈의 90%는 한국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 그래서 조만간 홍보실에 한국 홍보 예산도 줄일 거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 신문사들의 통과도 우리 회사에 이제 옛날만큼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깨닫고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알파고가 얘기한 거에 좀 덧붙이면은 이 예전에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신문에게 광고를 준다라고 해도 그 신문이 몇 개 안 됐을 때는 이게 충분히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인터넷 매체도 많고 좀 이렇게 뭐 우후죽순 유튜브의 영향력도 강해지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 차원을 이제 뭐 그냥 광고로 그냥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때우는 수준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나쁜 기사가 나오면은 그냥 전문으로 그거 하는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뭐 더 이제 좋은 기사들을 쫙 그 언론사들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이 포털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하는 좀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청취자 의견으로 이건 좀 가름하겠습니다. 2808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어차피 광고 효과가 크지 않다면 삼성이 언론사를 관리하려고 새 떡값을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관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좀 광고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좀 진정한 언론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를 만났다는 말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나와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상훈 기자. 네.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라고요? 네, 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그러니까 한 2018년에 대형 언론사,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 뭐 네.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언론계에서는 좀 그동안 좀 알려졌는데 이게 보도가 잘 안 됐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지난 9월에 아마 경향신문의 박내용 논설위원이 아마 이거 관련해서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보수 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났고 네. 또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가 저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좀 칼럼에 쓴 적도 있고 다음 달에 이제 김희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수 언론 사주들을 좀 잇따라 만난 사실에 뭐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왔고, 네네. 지금은 장관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시 뭐라고 답을 했어요? 뭐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답을 했었어요. 예. 네. 아직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로서도 그냥 뭐 사실이라면 그냥 부적절하다 그냥 이 정도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또 언론사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맡기도 하고 있는 곳인데 네. 당시 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에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단순 만남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제 생각에는 앞에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튼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주를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듣고 이거를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검찰총장 같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해관계에 전혀 상관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 일종의 직종인 것이죠. 근데 그야말로 수사기관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사 관련된 이 고소고발들은 항상 이 중앙지검에 있는 거거든요. 네, 언제든지 다른 곳이 아닌 중앙지검으로 몰리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서부지검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언제든지 언론 사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굳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격으로 언론 사주들을 만났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하면은 아니 뭐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 사주하고 중앙일보 사주하고 뭐 고양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학교를 같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개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라는데 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이제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쌓였으면 이제 뭐 그게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검사 시절부터 좀 이런 그 언론사 사주들과 이 친분을 쌓아왔던 게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좀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검장, 뭐 검찰총장 이러한 곳은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지만 네, 네. 언론사 사주를 우리가 쉽게 알기는 참 쉽지 않고 이분들이 뭐 하는 분인가 싶기도 하고 네.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이걸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언론사 사주는 보통 어떤 사람들인 근데 거예요? 이번 사건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점장님이 이제 임명됐을 때 제가 일했던 한국 언론의 이제 대표도 전화했어요. 축하합니다. 임명. 앞으로 한국의 정의를 법 문제를 제대로 화끈하게 풀어주시기로. 그리고 정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밥 먹어요. 물론 둘이 못 만났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만나는 자체까지는 문제가 아니지,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슨 얘기들 하고 그 얘기가 실전되는지 안 되는지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정장이 나와서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입장 발표를 하고 이 의혹을 이제 가라앉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입장 발표가 아직 안 나온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봐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언론사 사주라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걸 다룬 영화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건 원래 그 베트남 전쟁 때 이제 71년에 어떤 뉴욕 타임스 기자가 그동안 30년 동안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다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그런 비밀 유서들을 다 폭로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 다시 한번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후속 마이크 딱 보도하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후속 보도를 한다면 내가 얘네들 국가 반역죄로 체포할 거다. 이제 그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네. 거기도 비슷한 얘기들 있죠. 그 국가의 고위급 간부가 이제 언론사 사주랑 만나고 그 기자들 그 보도국장 조심하라고 하고 협박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호적인 기사가 나온다면 언론이 참 좋겠지만 그들이 보는 언론은. 네. 근데 또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기사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 그 말을 항상 해요. 기자는 친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비하 볼 것이고 기자도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기자들은 그 나라에 있는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주는 민간인들이다. 자꾸 그걸 뭐라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글을 써줘야지 더 나아질 것인데,
니네들 가서 친해지고 친구를 하면 그러면 그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참 이 언론이라는 게 특히 좀 가장 뭐랄까 좀 특이한 게 다른 기업들은 그냥 사기업들은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배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근데 언론도 기업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 언론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모순적인 좀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주의 역할이 그 뭐 어느 나라건 간에 우리나라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인 거고 아까 알파 기자가 얘기했던 이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온갖 종류의 외압에서 이 사주가 이제 끝까지 이 보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압에 대해서 사주가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네, 언론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편집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본인이 이제 감당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사주들이 좀 다른 기업들을 좀 운영을 하면서 이 언론사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이권을 이제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뭐 광주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뭐 H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보도를 이용해서 그 자신의 이권을 또 공무원 사회로 그 광주시청으로부터 좀 취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의 역할이 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에서 굉장히 좀 공적으로 자기도 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거는 그거이죠. 좀 약간 언론의 정통이 얼마나 깊으냐로부터도 나와야 돼요. 서양 언론들은 너무 오래됐어요. 네. 17세기부터 18세기부터 있었던 언론사들이 있고 아니면 그 정통을 내려오는 언론들이 있고 미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있었던 언론이 좀 약간 이름 바꾸면서 어느 날까지 내려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있는 언론사주들은 뭐 물론 경영진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언론인 정신을 갖고 있는 경영진들이다 보니까 그 회사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숨을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그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언론들의 그 정통을 보시면 거의 100년 조금만 넘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오래된 데가 그렇죠. 예. 네. 자, 앞서서는 뭐 기업과 언론과의 관계, 지금은 또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를 좀 짚어봤는데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또 좋은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제 사회팀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편집국장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사주를 만나야 하나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 사주냐?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사주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사람들은 그 이해관계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조선일보 사주, 중앙일보 사주는 꽤나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검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또 뒷말이 나오게 하느냐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제 사주가 나서서 좀 그 언론을 그 내세워서 그러니까 자기 뒷배경에 이제 언론을 내세워서 자기의 좀 정치적 혹은 어떤 이해관계적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보호막을 치는 좀 그런 일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개개인의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또 거기에는 또 역사적인 전통이라든가 그 언론사의 여러 가지 전통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5611님. 단순 만남이라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 사주 관련 수사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회, 언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고 하거든요. 좀 올해는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시나시 외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